그러면 오늘 일찍 끝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2편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범입니다. 오늘은 장자 수수칸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순초 전국시대 먼나라 수령이라는 곳에 한 줄기가 생겼습니다. 이 수령소는 사는 형편도 어지간하고 학력도 중간 정도 됐습니다. 생긴 것도 아주 잘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못난 것도 아니었고 재주도 보통 수준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큰 문제는 내세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자신이 남들보다 못났다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자신감도 결정도 없이 된다는 성과가 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핀잔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의 행동거지도 어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길을 걸을 때면 무정한 자세로 비틀거리면서 걷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걷는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친구 걷는 모습 참 기괴하고 듣자 하니 저 나라 수도 한단 사람들의 걷는 모습이 참 우아하고 근사하다고 하던데 저 친구는 그곳에 가서 걷는 모습부터 배워야겠구만. 아하하. 이 수용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한단으로 가서 걸음걸이부터 배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자신감을 줄 수 있겠다 싶었던 거지요. 이 소년은 먼 길을 걸어서 조나라 수도 한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성내 광안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관찰하고는 곧 그들을 따라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한단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걸음을 배우다 보니 걸음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년은 우아한 걸음걸이는커녕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단의 멋진 걸음걸이도 배우지 못했고 본래의 자신의 걸음걸이도 잊어버린 그는 결국은 기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성어가 한단에서 걸음을 배우려는 뜻의 한단학보입니다. 어설프게 남의 흉내만 내서는 남의 장점을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이나 재주 또한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계하는 성어구사입니다. 이들 이른바 성공한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개인, 성공한 기업, 성공한 정부에 대한 벤치마킹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너도 나도 남을 따라하기에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훌륭한 성과는 배우고 참고해야겠지요. 하지만 면밀한 검토나 분석 없이 자신의 장점이나 재주를 살리지 않고 무작정 남을 따라하다 보면 결국 연나라 수군의 소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남을 따라했다가 긴 역사에서 웃음거리가 된 또 다른 예를 소개합니다.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인 서씨와 관련된 이야기로 장자 천운편에 나옵니다. 천하절세 서씨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길을 나서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씨는 심장이 좋지 않았던지 자주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며 미간을 찡그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조차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이 서씨가 살고 있는 마을 동쪽에 동씨라는 추녀가 살았습니다. 생긴 것이 좀 개성적이었던 이 여인은 늘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씨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늘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가슴을 문지르며 눈썹을 찡그리고 있는 서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몰카니
이거다 하고는 동시는 서시의 그 모습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만 연출하면 자신도 서시처럼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동시가 길을 나서서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며 눈썹을 잔뜩 찡그리고 갑니다. 외출을 하려고 문을 나서던 그 마을의 부자는 동시에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도로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가던 마을의 가난뱅이도 동시에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활짝 놀라서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당겨서 얼른 잠을 피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성어가 동시가 눈썹 찡그리는 것을 따라 배운다는 뜻의 동시효빈입니다. 줄여서 효빈이라고 하죠. 무작정 따라하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풍자하는 말입니다. 서시가 사람들에게 상관했던 것은 찡그린 표정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동시가 그 찡그린 표정을 배우려 애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것을 연모하고 연출했더라면 훨씬 나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서시를 찾아가서 그녀의 선진 화장 기법이라도 제대로 배웠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남들의 선진 기법도 제대로 배우려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평생에 걸쳐서 축적한 노하우를 견눈질로 얼렁뚱땅 흉내만 내가지고는 제대로 배울 수는 없는 것이죠. 리더,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들, 앞서 성공한 기업, 성공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우는 것은 의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해서는 우스운꼴입니다. 따라하기에 앞서서 나와 그들이 다른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의 개성과 장점을 더욱 개발시키는 차원으로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남을 배우려 한다면 피상적으로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오래 생각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걸음걸이도 있고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슴을 한번 문지르면서 얼굴 한번 찡그려볼까? 뭐든지 어설프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뭐든지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어설픔의 단계가 지나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 연습을 엄청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을 다루는, 공을 잘 던지고 공을 잘 차고 공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아마추어보다는 프로들이 더 많이 공을 던지고 더 많이 연습하죠.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도 DB를 안 가져왔네. 연습을 안 하겠다. 자, 그리고 세무 영상을 이거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사업소득자입니다. 제 고객 중 자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장부 작성에 대해 질문을 하십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만약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분들의 장부 작성 방법과 장부를 만들지 않았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앞전 케이스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경비를 빼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총수익 금액과 필경비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공부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식부기고요. 두 번째는 간편장부입니다. 자, 느낌상 복식부기는 뭔가 복잡해 보이고요. 간편장부는 좀 간단해 보이죠? 자, 먼저 복식부기입니다. 자, 복식부기란
차변, 대변, 이게 이제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차변과 대변 두 개로 나눠서 복식으로 부기,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이 복식부기 방식은 복잡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장부를 만든 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피자집을 하시든지 치킨집을 하시든지 커피숍을 하시든지 조그만 공장을 하든지 개인 사업자라면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처리 장부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따라서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이런 복식부기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그 장부를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기고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기장료를 내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한 장부인데요. 이 간편장부는 현금 출납부 용돈기입장과 유사한데 그보다 약간 더 복잡한 수준의 간단한 장부를 만드는 제도로 영세 자영사업자를 위한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느낌상 이 과세단국은 누구나 간편장부만 만들면 된다고 할까요? 복식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복식보기에 의해서 장부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영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세하다 기준이 얼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영세한 사업자의 그 대상, 범위가 직전 연도 수익 금액, 좀 쉽게 말하면 매출이겠죠? 그 매출이 일정 사업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금액이 업종별로 좀 다른데요. 도소매업 같이 좀 매출이 많은 그런 경우에는 3억 원이 기준 금액이고요. 제조업이나 음식, 숙박업 같은 업종들은 1억 5천만 원이고요. 교육 서비스업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같이 이렇게 된 매출이 작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고요. 가장 많은 업종들이 포함된 업종이 바로 1억 5천만 원과 7,500만 원 그 기준 금액에 속하는 업종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7,500만 원과 1억 5천, 3억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하게 이익 금액, 매출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 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면 이게 수익 금액 매출이지. 여기서 원가를 빼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솔직히 7,500만 원이나 1억 5천만 원이나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워낙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서 웬만한 고객들은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금액을 넘기 때문에 복식보기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장부는 두 가지로 만든다. 복식보기랑 간편장부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장부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크면 다시 말하자면 복식보기고 매출이 작으면 간편장부인데 원칙은 그렇지만 아예 장부를 안 만드는 거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사업자분이 업종이 불문하고 일정 금액만 넘어가면 복식보기고 일정 금액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현금 출납부 수준의 간편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자가 나는 장부 안 만들 거야, 못 만들어 바빠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배째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장부를 미기재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과세단국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추계 방식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추계의 추자는 추산하고 할 때 추고요. 계는 계산할 때 계이기 때문에 추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첫 번째가 단순경비율, 두 번째가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뭐냐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장부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에 가보면 고객들이 와서 치킨을 주문하던 피자를 주문하던 커피를 주문하던 공장을 하시면 공장이 물건을 주문하던 그 상대방 거래처가 돈만 주고 물건만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카드를 긁거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부시키거나 세금 계산서 발부를 요청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아주 이상한 사업자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본인의 매출이 과세단국에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거래처가 와서 카드를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그 내역들이 모두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출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출, 다른 말로 수익금의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금액의 일정 율을 그냥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단순 경비율을 정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 매출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원래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 매출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장부를 아예 안 만들고 대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매출은 2천만 원이 딱 확인이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아예 이 업체의 단순 경비율을 정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태권도 학원이 작년에는 2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 당해년도에 조금 매출이 들어서 4천만 원 매출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장부를 안 쓴 겁니다. 근데 매출은 4천만 원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단순 경비율을 국가가 태권도 학원은 77.1%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매출 수익금의 4천만 원에서 이 4천만 원의 77.1%는 무조건 임차를 내고 그 이제 고용된 그 태권도 사원분들 월급 주고 각종 업무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관리비도 내야 될 거고 홍보 전용비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비용들이 77.1%좀 들 거다라고 정해놓은 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은 국세청에서 많은 태권도 학원들의 신고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태권도 학원 정도 할 때는 이 정도 영세한 사업자라면 77%쯤 비용이 드는구나 라고 통계치가 나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4천만 원 빼기 4천만 원 곱하기 77.1% 하면 남아있는 금액은 916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부를 만들지 않는 게 원칙은 아니에요. 장부를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이 영세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만들어야 되지만 장부를 안 만들고 세금을 걷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처럼 단순한 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준 경비율은요. 느낌상 기준이니까 단순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수익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주요 경비를 빼는데 주요 경비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입 비용, 두 번째가 인건비, 세 번째가 임차료죠. 요 매입 비용은 내가 물건을 사다가 팔 때만 해당하는 내용인 겁니다. 좀 전처럼 태권도 학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파는 그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매입 비용이 없는 거고요. 내가 원자를 갖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공장이거나 내가 만들어진 상품 갖다가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다가 팔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빼주는 거고요. 인건비, 월급 주는 것, 임차료 월세 내는 것. 이 세 가지는 주요 경비가 그려져를 따로 집계해서 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준경비율을 정해서 매출, 수익금액에 곱하는 겁니다. 참고할 거는요. 좀 전 말씀드린 매입 비용이나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것들은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정규 증빙을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정규 증빙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인 거죠.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인 거죠. 내지는 신용카드 전표, 내지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 같은 그런 적격 증빙이 있어야지만 좀 전 말씀드린 주요 경비인 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비용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죠. 인건비는 이제 카드로 긁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생계상으로 받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통장에 입금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해서 국세청에다가 홍백동이라는 사람한테 주민번호 이거인 사람한테 주소 이거인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내역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거를 또 정규증빙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기준경비율은 좀 전 공부했던 단순경비율보다는 좀 더 율이 작겠죠. 왜냐하면 좀 전 단순경비율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그런 율이었고 지금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3개는 빼고 계산하는 율이 계속 낮아지겠죠? 자, 유사한 사례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참고할 거. 이 기준경비율을 계산할 때 만약에 이 축이 결정되는 사람이 기준경비율일 건데 만약에 복지법의 대상으로서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일정 매출이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왜 당신은 복지포기를 할 만큼 중요한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장부를 안 만들었냐? 페널티다, 벌칙이다라고 해서 기준경비율의 반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작년도 매출이 3천만 원인 태권도 학원입니다. 자, 작년도 매출이 3천만 원이면 이분은 장부를 만들지 않는다면 단순이 아니라 그 금액을 넘기 때문에 기준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 거예요. 자, 올해 매출이 4천만 원인데
작년도 매출이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기준 경비율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천만 원 들어갔고요. 월세 1,500만 원을 낸 거죠. 인건비는 줄 때 국세청에 보고한 원천징 경준이 있는 거죠. 임차료는 월세 내고 세금상승을 받았겠죠. 태권도 학원을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니까 매입병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4천만 원에서 주요경비 증빙이 있는 거 1,000만 원과 임차료 1,5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일반 경비는 4천만 원에 국가가 정해준 21.8%를 빼면 남는 금액의 628만 원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추계 방식으로 만드는 건 원칙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경비 간편자료나 복지보기를 만드는 게 원칙인데 그걸 만들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추계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정 금액이 안 되면 그분은 단순경비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분은 기준경비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권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 2,400만 원 기준으로 안 되면 단순경비, 넘으면 기준경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상저랑 여러분 장부를 만드는 원칙과 장부를 만들지 않을 때 방식을 공부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장부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그거를 무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불이익이 뭐냐? 첫 번째,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 20%를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기준경비나 기준경비나 단순경비로 사업소득 금액 계산을 했죠. 이거를 사업소득 금액을 끌고 가가지고 종합소득 공제를 뺀 다음에 나온 가격 기준의 세율을 곱해서 컴퓨터 계산을 하겠죠. 세금을 내겠죠. 그렇게 계산된 금액의 20%를 추가로 더 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왜? 참고를 안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결성금 발생 시에 부인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 이 태권도 학원이 매출 발생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원래는 손실인 거예요. 근데 장부를 만들지 않으면 손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좀 전에 추계 방식, 단순경비나 기준경비는 매출을 기준으로 그거의 인정률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그 인정률이 100%를 넘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업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결성 발생 시 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태권도 학원의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려서 그렇지 실무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장부를 만드는 게 세금이 더 절약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장부 작성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볼까요? 원칙은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잘못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간다. 그런데 무기장 가산세 20%를 문다라고 하는 거고요. 매출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이 안 되면 전년도 금액이 간편장부 방식에 의해서 현금 출납도 수준의 장부를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하 되는 있다는 거다. 그리고 업종별로 일정 금액이 넘는 분들은 차변대변 복잡한 회계처리를 해서 복식보기에 의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복잡한 장부를 만든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조금 매출이 큰 고객들이 우리 주 타겟인데 우리 주 관심사인데 그런 분들은 매출들이 다 크기 때문에 장부를 만들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회계사무실에 맡겨서 5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금액을 내고 기존할 때도 대신 장부를 만들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업 이게 이제 본인들 얘기죠. 본인들 연봉이 7천만 원이 안 넘을 것 같아? 다 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7천에서 1억 5천 정도만 돼도 결국은 다 장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종의 금전 출납부 장부처럼 장부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금전 출납부 같은 게 이제 단순 장부 기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복식 기재를 전부 다 해야지 되는데 연봉이 넘는 사람도 자기 장부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장부가 있는데 자기가 장부가 있는지를 몰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냥 세무사에 돈 맡기고 나한테 환급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무사가 그냥 알아서 그냥 쭈물딱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 쭈물딱 만들어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세수가 엄청 빵꾸 났어요. 세금이 엄청 안 거치고, 안 거친 것도 빵꾸인데, 그 세금 가지고 지출한 것이 너무 많아. 앞으로 지출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복지 쪽으로 많이 그게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판단은 안 났지만 누가 알겠어요? 내년 뭐 4월에 대선을 하네, 6월에 대선을 하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 선거 치르는 자체가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또 복지 정책이 또 쓰여.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세금을 이 잡듯이 다 이제 걷어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잡듯이 하지 못하는 것은 민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민심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것도 좀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엄청난 숙제예요. 재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장부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부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쓰면 두 가지 페널티가 있죠. 20%의 가산세도 붙고, 자기가 마이너스 경제를 했어도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다음 주 되면 요거 다음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뭐 의료보험료니 뭐니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 영상을 보면 우리가 쓰던 화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안 했으니까 점검은 해야지. 피트 점검 열어봐. 보니까 어떻게 정리해놨나 한번 보게. 우리 고객이 있어야지, DB가 있어야지 밥 먹고 사시니까, 주인번호가. 그죠? 내가 고객을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죠? 뭐 서량을 첫수하겠다고? 예? 서량을 첫수하겠어. 그게 아주 예쁘게 빨갛게 잘 달려서 좋아. 근데 이게 소비자까지 가야 되잖아. 예? 아니, 달린 거 정말 A급으로 달렸어. 근데 이게 어떻게, 유통 과정에 A급 생산물이 유통 과정에 흠집이 잡히면 제값을 못 받잖아요. 그죠? 저 괜찮아요. 여기 그때 왜 웅진 선생님 남편 뭐 이렇게 알아는 것 같거든요. PT는 제대로 많이. 웅진 선생님? 네, 저희 아이 웅진 선생님 남편 거 그때 알아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거 알아봤어? 네. 근데 왜 DB가 없다고 그래? 아니 하겠는데 정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등록을 안 했어? 메리체다? 아니, 여기 해놨죠. 그럼 한번 열어봐요, 그럼. 그래서 유통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 때부터 잘 따야 되잖아. 딸 때부터 잘 따야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유통 과정도 잘해야 되잖아. 그리고 진열도 잘해야 되잖아. 예전에 과일 가게 내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일 파는 사람이야. 내가 과일 가게 과일 파는 사람이야. 과일 파는 사람이 뭐 과일 종류별로 쫙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과가 하나 딱 보니까 이게 조금 흠집이 잡힌 거야. 흠집이 잡혔어. 그럼 흠집 잡혔다고 해서 안 팔고, 좀 멍들고 좀 뭐 때깔이 안 좋다고 해서 안 팔고, 나는 양심상 못 판다 그러면 뭐 먹고 산대?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이래서 팔고 저건 저래서 팔고 다 해야지. 그래서 피트를 잘, DB가 상품이 좋은 DB가 우리한테 왔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를 잘 못하면 그게 재화로 안 바뀌어요. 돈으로 안 바뀌어. 정말 잘해야지 돼요.
야, 뭐 설계 선수가 왜 이렇게, 야, 설계 선수가 이렇게 늦어가지고 뭔 설계를 했었대, 그동안에? 에? 아, 점수한다는 거 최고로 선수 아니야? 아우, 추운데 덥네, 열나네. 대문자, 소문자 아니야? 생각이 안 나실까 봐. 대문자, 소문자지. 나도 덥네, 갑자기. 어? 손이 시려 죽겠는데. 자, 뭐야, 빨리빨리 해야지. 주인공은 알았어요? 여기 있잖아, 나와. 어디 갔지? 이건 좀. 여기에? 예. 음. 83년생은 몇 살인겨? 41야? 41인데. 그러면 36살이네? 19년도면? 그죠? 아닌가? 36인데 이 사람 나이가 36살 때 30세 부부야. 이 사람은 35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30살이든 배우자가 34살이든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지. 어쨌든 9월 17일 한화 사고 한 번도 없고 35세 부부네. 이렇게. 그럼 배우자가 올해 35세가 됐다는 얘기네. 배우자는. 그죠? 그럼 이 사람 41라고 했죠? 그럼 6살 차이 난다는 얘기네. 그리고 산타페 종류에서 자차까지 다 들고, 그런데 여기가 경력이 1, 2가 없죠? 그죠? 1, 2가 없지. 그러면 어디 가서 경력을 따갖고 왔다는 얘기지. 2년. 이 사람 어떻게 돼? 아까 36살 때. 그러면 배우자가 차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거 잘 몰라? 차 같이 이 배우자, 어? 어? 아니, 둘 다 83년생인데? 예. 그럼 이게 뭐예요? 아니, 둘 다 83년생인데, 왜 30살로 했대, 여기를? 부부를? 여기는 다른 여자였나? 그잖아. 여기 봐. 여기서부터 35세 이상 부부 한 장 해도 되는데 30세 부부잖아. 어?
여기까지도 30세 부부잖아. 어? 여기가 35, 여기도 35세를 해도 되는데. 근데 올해서야 35세 부부를 했잖아. 이렇게. 그럼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부인은 오래 만난 사람이잖아. 어? 이 사람들 오래 만났다는 얘기잖아, 오래. 언제 결혼했는 거? 어? 그건 우리가 모르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남편 주민번호 달라고 해서 그거 주민번호. 그래서 어떻게 돼? 유금정리? 네. 여자분이 누구라고? 박아라. 맨 위에. 와이프도 차가 있잖아. 그죠? 네, 그때 차 2대. 차가 2대야. 재밌네. 12월 30, 9월 17일, 12월 30. 와이프는 12월 30이고 여기는 9월 17일이야. 2019년에 경력사 갖고 왔어. 재밌네. (2019년이야) 여기는 1500 아반떼급 차고 아까 그쪽은 산타페 뭐 이런 거 움직여. 근데 여기도 30세 부부지. 다이렉트로 지금 했거든 이 사람이. 네. 다이렉트로 했어요. 30세 부부. 그래서 이 사람은 8, 9, 10, 11, 12, 13, 뭐 사고는 뭐 엄청 냈지만 08 쫙 와가지고 아까 19년도였었거든. 처음에 그 사람 차를 산 게. 여기가 부부가 보여야 되는데. 맞네. 맞네. 어. 17년에 결혼했단 얘기네? 17년에 결혼해서 이게 부부 운전을 했으면 아까 2년을 쌓았잖아요. 그죠? 19년도에 봉을 들었는데 1년, 2년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데 아까 2년을 꼬박했거든. 근데 아까 그 사람 9월 달에 보험이 만기였거든. 9월 달에 보험이 만기였었다고. 근데 이 9월 전이면 안 맞잖아. 안 맞아. (25살) 차 샀고 어쨌든 엄청 좋게 해주면 17년에 결혼한 건데. 근데 경력, 남편 거 경력으로는 약간 이빨이 안 맞는 그런 거고. 좋아.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학습지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 네.
그래서 남편 거를 보자고 해서 여기도 다이렉트네. 그럴 수 있네. 다이렉트다 했으니까 그지? 자기들 나이도 못 주고 그냥 거기다 눌러대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 부부 가족관계 증명서 떼가지고 환급을 받아야 되겠지. 원래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내도 아까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그죠? 단체 보험이 똑같아. 그럼 남편도 학습지인가? 아니요. 남편은 뭐예요, 그럼? 여기 아무래 그 화장품 회사 직원이라고. 남편이? 네. 여기는 학습지 교사고 아무래 화장품 직원이고. 네. 15건이나 해지했네. 우와. 어?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주택화재보험을 들었네? 2013년도면 이 사람이 딱 30인데? 30살이 주택화재보험 드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남자가 더군다나? 요거 도안북로 107동 202호를 띄워봐. 도안동 107동 202호를 띄워보면 재미난 게 나올 수도 있겠네. 어? 남자 30살인데 그거 쉽지 않거든? 작년에 만기가 됐어. 다 만기돼서 이게 된 거잖아. 저 운전자 보험 했고, 부den굿, 청약철에. 시료 2008년 좋아. 2002년 19살 때 보험 들어준 거네. 요거는 보장성 보험인데 하나생명에다가 19살 때 보험 들었잖아요. 그죠? 19살 때 보험 들었어. 자기가 들은 건 아니겠지. 부모님이 넣어준 거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2009년 3월달 1세대 실손인데 1억짜리. 이거를 했었구나. 2010, 애가 둘이야? 네. 애기가 둘? 네. 남자애도. 남자애만 둘? 그러면 한 애는 2018년 19년 지금 5살 됐겠네? 그리고 한 애는 이제 2살 됐겠네? 그지? 그런데 여자네? 지난달에 전설론을 들었니? 친구한테 들어줬다는 거야? 안타깝네. 뻥새 울었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원래 저한테 얘기했어도 제가 뻥새 울었네. 교복 아주 깔끔하게 하고 간대. 남편 거 보장성 보험 하나에다가. 그지? 친구한테 계속 중심보험. 자기 거 일일날, 그리고 하나 아닌데. 깔끔하게 했네.
그지? 10년짜리 그것도 해. 급으로. 남편 거는 22만 원. 남편 거는 6개네. 좋아. 이게 뭐야? 28살인데 누가 있네? 엄마라고 봐야 되겠네? 엄마일까? 26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실손 13년, 우체국. 그 남편을 알아요? 아니요, 저는 모르고. 본인 남편을 몰라? 선생님 저 남편분 주인분이랑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여자분하고는 어떤 친구야? 아니 저기 아까 그 박아라 선생님은 저희 아이 그 우진 학습지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에요.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오거든요. 한 시간씩. 춥네. 그래서 원래 그 선생님한테 처음에 얘기했어요. 저 이제 일하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그때 어차피 이제 자동차 나누기로 다 돼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저한테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저 아까 지금 이분 그 남편분은 이제 제가 주민번호 좀 달라고 보장사하고 해보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장기 보험 쪽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두 부분이 다이렉트 해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당장 이것도 하나 다이렉트에다 보험 들었는데 혹시 증권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증권을 보면 이게 35세 부분인지 30세 부분인지 그거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 화면에서는 30세 부부로 나와 있지만 실질 증권은 35세 부부일 수도 있거든. 그지? 그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셔라. 우리 전산 들어가 보니까 두 분이 남편분 것도 옛날에 30세 부부로 35세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아라님 것도 계속 30세 부부로 이렇게 벌써 35세 부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험료를 그러면 환급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그래요? 그지? 무슨 그거부터 해.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교부에 자기 친구라며. 다른 건 할 거 없고 학습지 교사는 퇴직금이 없잖아. 그건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거기만 접근을 해야지 될 것 같아. 이걸 카피하고 이거 30세 부부라는 카피하고 남편 것도 카피해서 이거 카피해가지고 가서 가입증명서 또는 증권을 받아봐라. 있냐? 아니면 전화해보면 되지. 하나 다이렉트에다가 내가 몇 세 부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이 연령 한정이라고 하거든. 그걸 연령 한정이 제가 몇 세로 되어 있어요. 물어봐도 되지. 그러면 작년에는 또 몇 세로 되어 있었어요. 2020년에 몇 세로 되어 있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 거기 계속 갱신을 했으니까. 그럼 30세인데 나 35, 내가 지금 42이고 35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돼. 부부운전이니까. 그래서 만약 환급을 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 이거. 좋아. 이제 그 방법이고, 이거 전부 다 이거 계속 올려야죠. 그죠? DB를 본인은 계약을 가져올 생각 말고 DB를 가져올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지? 우리 정수님은 봤잖아, 그때. 그동안에 변동사항 없잖아. 마리아님 거 보고 끝냅시다. 원장님, 저한테 자동차 보험 최근에 가입하신 분이 본인이 사고를 낸 건 아는데
서로 아무 상관없는 분이 그분 마당에 들어와서 차 키가 꼽혀있으니까 그걸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차게 어쩌 있어서? 내 차 마당에 나눠서 지금 차가 키가 내부에 있으니까 지나가던 누군가가 이제 차를 사고를 내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다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CCTV나 이런 게 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큰 도로변에 있는 차가 거기로 나갔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일 건데 안 보여서 그럼 반대쪽이다 싶어서 이제 경찰이 순찰하다가 사람을 발견했거든요. 그 차를 사고를 내놓고 옆에 있던 다른 차를 가지고 또 도망을 간 거예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인근 마을에 전혀 일면식이 없는 이웃에 조금 이상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네 결국은. 네, 판단이 올바르지 않은 좀 운전치 않은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내놓고 지금 구류 중이래요. 구류 중? 네, 구류 경찰에서 이제 현장 범인 잡아서 구류를 시켜놨는 건데 그러면 자차 처리밖에 안 되는 거죠. 차 고치려고 하면 상대방 차 대 차가 아니니까. 아니 이제 그런 경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과실이 있냐 없냐 과실을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우리 보험사가 어디예요? 현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도난이지 도난. 우리 차가 도난 당한 거야. 아니요. 그 내 마당에 있는 데서 차를 시동을 걸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네. 이게 내 마당에서. 여가 대문인데. 네, 들어와서. 여 대문인데. 네.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내고. 사고를 내놓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남의 차를 가고 또 도망을 그리고 또 가고 또 도망간 거네. 네, 옆에 있는 직원 차를 타고 도망을 가서 자기 차 앞에 세워놓은 차를 찾았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 차는 사고는 안 됐어요. 남의 차를 타고 이제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다가. 자, 1번. 네.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네. 이건 사건이잖아요. 네.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1번. 이 사람이 면허가 있는지를 봐야 돼. 면허가 있는지. 면허가 있는지를 봐야 돼, 이게. 이 사람 면허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경찰에 조사돼요. 구류됐다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 이게 부서졌잖아. 우리 집 것도 부서졌어? 집이? 뭐가? 저희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 그런 데를 좀 갖고 사고 신고를 한 걸 보니까 콘크레인을 좀 박았다, 그다음 발전기를 박았다, 이렇게 대문을 같이. 좋아. 그리고 얘 무보험차. 그럼 가입해놨죠, 제가. 아니, 그 사람이? 얘 면허 있는 애. 사고 냈네. 없겠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없지만, 이 사람의 배우자나 이 사람의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 줄 건 이거 두 개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하고 대항할 때는 뭐냐면, 이 차 키를 보관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 때문에. 내 집 안에 있어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주차장에다가 차를 받쳐놨어요. 거기다 그래도 차 키를 꽂아놓으면 안 돼. 과실이 있죠. 우리 과실이 있어요. 그 차 키에 그러니까 차 키만 어디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걸어놨더니 뭐 했더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차 키를 꽂아놨기 때문에 자차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주겠지. 자차에 대한 보험 처리, 우리가 자차를 들었다라고 하면 대신 면책금이 있죠. 20에서 50. 20에서 50 있죠. 그 면책금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이게 수리가 되겠죠, 이게. 수리비가 그 차량 가격이 4천 얼마인가 지금 평가 금액이 있는데 수리비가 그걸 넘는데요. 폐차네. 그럼 보상은 어떻게 받아요? 그 차주는? 그러면 폐차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그 폐차 산정한 금액이야. 이거는 2차 등록증 저한테 주시고 그래야지 얘 시세를 볼 수가 있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저한테 주세요. 차량 가액을 내가 봐야 되니까. 에? 이게 대물보다 자차 시세가 적어요. 다툼이 생길 거야. 보험 현대하고도. 그분 말씀으로는 그런 경우에 차 시세만큼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받고 있는 차를 그냥 안 고치고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근데 버리는 건 아니야. 현대가 가져가. 네, 가져가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뭐 할 수. 저는 차를 고칠 수 있지. 그거는 대문
차대 차일 때 되는 거지 말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거 가져와요. 그래서 요 등록증하고 가입증명서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뭐 대신에 이제 현대하고 얘기할 게 과실이 잡히는지 그럼 할증이 되거든. 응? 이게 무과실로 돼야지 할증이 안 되거든. 응? 그런 문제 있고 이 사람의 이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는지 경찰서에 물어보고 사건 이건 이제 형사건이잖아요. 형사건에 대한 사건 그 확인서도 받아야 돼. 이 두 개를 다 근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도난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건 도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봐야지. 이 사람. 사고 낸 사람. 사고 낸 사람. 이웃주민이라며. 동네 조금 떨어지고 그 동네 조금 떨어진 그 동네에 살짝 가가지고 집 주소를 알아갖고 와야 돼.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그래서 재산을 파악해야 돼. 가보니까 말도 아니게 살더래요. 말도 땅은 어쨌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거기다가 압류를 붙이더니 뭘 하든지 해야 되니까. 이건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거 저한테 가져오시고. 참 별일이다. 버릴 거 내가 과감하게 버리라고 했죠? 다 버렸어요? 아니 또 못 버리고 있어? 아직 확인도 못했어?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제가 그냥 임대로 버리는 거예요? 응? 제가 임대로 그냥 삭제시켜요? 아이고 이거 삭제 꽉 눌러버리고 또 뭐 하더니 그래야지 뭐. 제가 해드릴까요? 그 식당 오동이 뭐 많이 봤는데 오동이. 이렇게. 그죠? 오동이. 좋아. 다 타인이네, 다. 어? 좋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안 해놨어. 시간이 모질라요? 이런 거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거. 장형근? 이거 다 하느라고 했잖아. 응? 배우자 이름 알아요? 버리려고. 버리려고? 빨리 버려, 그럼. 뭐, 하려고. 응? 어수선하기만 하잖아. 조혜민. 이것도 버리려고? 여기가 DB 입원 받은 거네? 이렇게 이건을 주면 지독해야지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분 이건 주고 있잖아 내가 또 응? 그건 아주 지독하거든. 그러니까 성과를 하고, 사람들 가서 하고 있는 사람은 뭔 상관이 있어. 그럼 안 해? 이 사람이 안 해? 다른 데 가서 영업하지? 그 사람도 다른 데서 다 영업해 지금.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해? 내가 딱 봐가지고 전체로 딱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가서 활동시키고 업무시키고 일지 쓰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독해야 돼. 그러면 그 이지영 씨라는 분하고 이제 어느 순간 그러면 결별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 사람은 관계에 따라 다르지요. 관계에 따라 다 틀리지. 다르긴 하죠. 관계에 따라 틀리지. 이거 뭐 지네 친인척일 수도 있고 딱 전화했는데 우리 고모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그지? 그런데 어떻게 돼? 고모라면 어떻게 해? 그래도 듣고 요거도 전화로 요거 넘을 수도 있겠지. 뭐 하다 보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이 보험 잘못돼도 회사 욕하지 말고 내 욕하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지.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 영업으로서 홀로서기를 해야지 되니까 자꾸 그런 거를 하고. 근데 DB가 이제 100개 넘었잖아요. 그죠? DB가 100개가 안 됐을 때가 문제거든. DB가 100개가 안 되면 100개는 어디 가서 채워갖고 와도 채워야지 돼. 근데 DB가 100개를 딱 넘으면 노선을 딸 수가 있어. 응? 이 사람을 해서 구자우라님을 노선을 쭉 잘 타갖고
저쪽에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 김두라님을 통해서 쭉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내가 막연한 영업만 한단 말이야. 어? 처음에 100개가 안 됐을 때는 주인번호 필요 없고 많이 넣으라고 하지 내가. 많이 넣으라고 그래. 넣어봐야 되거든. 근데 아까 12명? 핸드폰 속에 12명 있어? 어? 몇 명이야? 핸드폰 열어봐. 카톡 몇 명인지. 쓰잘데없이 한 700명 있는 거 아니야? 어? 다 버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시켜야 돼. 거기 몇 명 있어? 핸드폰에. 거기 속에 몇 명 있어? 거기 60원짜리 살았는데 300명?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 그럴 리가 있어? 가수가? 더군다나? 아유. 거기에 두 분은 핸드폰에 있는 거 일로 다 옮겨놔야 돼. 에? 진짜로 핸드폰에 있는 거 다 옮겨놓고 난 다음에 쭉 한번 봐봐요. 그냥 막연하게 내 머리, 그냥 나 이 속에 다 있겠지. 근데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 그럼 내 삶이 막연해지잖아. 근데 이거를 진짜 다 놓고서 다 300개를 갖다 놔봐. 갖다 놓고 한번 이렇게 내려봐. 이렇게 내려봐. 많이 생각이 날걸? 그냥 여기서는 절대 생각이 내 뇌가 안 움직여. 근데 어떻게 돼? 딱 보면, 순정이,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그리고 이달하고 다음 달이 아주 왼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한테는 12월하고 1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영업적으로. 어떤 영업이든지. 거리가 생겼잖아. 아주 자연스러운 거리가 돼버렸잖아. 그죠? 편지를 써도 거리가 생기고, 문자를 넣어도 거리가 생기고, 관계 형성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돌을 한번 탁 던져보는 그런 거야. 내가 이 실장님이나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딱 2개가 있다.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딱 2개가 있어요. 내가 만세탕 엄청 좋아하거든. 하나는 돌을 하나 탁 던져보는 거야. 풀숲에다. 돌 하나 탁 던지면 폴짝 뛰지. 그죠? 그때 회초리를 딱 켜서 쫙 뻗게 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잖아. 어? 그리고 또 하나는 회초리 들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인내지, 인내. 반드시 바그작거리고 튀게 돼 있거든. 그때 딱 쓰는 거야. 지금이 그럴 때, 12월 달하고 1월 달이. 지금 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엄청 넣었잖아요. 그죠? 엄청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한번 쫙 보내봐. 톡으로. 벌써, 올해가 뭐 벌써 다 갔네, 어쨌네. 너무 뻔한 문구 있잖아. 어? 거기다 팍 하려고 하면 흰머리 막 생기니까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너무 간단해. 벌써 올해도 12월 다 갔어, 어쨌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쫙 보내봐. 그리고 답이 없는 애들 있지. 그네들 한쪽에다 객해놔야지. 물론 그 선수가 바빠서도 답을 안 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진드가 나잖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쫙 보내면 바로 쫙 오는 선수들 있지. 할 일 없는 선수들. 핸드폰만 보고 있는 선수들이잖아. 그런 선수들은 팔 남기고 막. 그리고 내가 그래서 단순하게 싹 보내라는 거야. 단순하게 딱 보내는 상대방이 단순하게,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돼? 나하고 거리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나는 2줄 보냈는데 얘는 4줄을 보낸 거야. 문자를 4줄을 보냈어. 이거 오지랖 엄청 넓은 사람, 본인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응? 저쪽에서 그냥 툭 던졌는데 4줄, 5줄 만드는 사람 아니야? 수정? 응? 그럼 어떻게 돼? 4줄, 5? 오지랖 넓구나. 그럼 나는 이런 분류한테는 어떤 식으로 영업 방향을 잡아야지 되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 딱 나온단 말이야. 어쨌든 저쨌든 패션이 오면 어떻게 돼?
보통은 한 번 더 가잖아. 카톡은 특히. 그래, 뭐, 언제 한 번 만나? 그러면 저쪽에서 내가 언제 한 번 만나? 그러면 만나죠. 그럼, 알았어. 이렇게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응?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은 답이 안 오지. 처음부터. 그지? 그럼 딱 보면, 그래. 그러면 딱 됐어. 그러면 체크를 딱 해놓는 거야. 체크를 해놔. 왜 그러냐면 내가 100개가 안 됐잖아. 100개가 안 됐잖아. 그래서 100개 안 된 사람 여기다 다 갖다 넣어놓는다. 그리고 이달하고 다음 달하고 문자를 착 보내. 그리고 그럼 거기서 걸러지지 이게. 이게 딱 걸러진다고. 그래서 시장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드디어 2025년이다. 올해도 각자 유치해서 파이팅 하면서 잘 살자. 그지? 뭐 이렇게 해서 딱 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해서 어떻게 돼?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는 거야. 일로 이렇게. 이거 지금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고모? 봐봐요. 잘 봐봐. 지금 박영자님이 이렇게 됐잖아요. 3, 4, 5, 6, 8, 9, 10. 11월 달에는 지난달에 터치 안 했네, 그지? 어쨌든. 최근에도 몇 번 봤는데 그건 좋아요. 아니, 이렇게 됐어. 아이고. 지금 이 고객하고 이게 귀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귀소야. 하루에 이 사람하고 했었던 일정을 이게 귀소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게 내 뇌가 인식이 돼 있다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워져, 내가. 이분 만났을 때. 근데, 다 박씨네? 하나도 없네? 박준수는? 예를 들어, 하나도 없잖아, 이거. 신분대별로 딱 가져갔어요. 네. 그럼 끝난 거야. 이게. 그럼 쉬워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오pen 발송 아니요. 문자 발송 아니요. 계약 받은 게 없잖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 미혼이잖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게 관리를, 그럼 우리가 그런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있잖아요. 우리 작은 애 지금 오늘 일반 보험 한 500만 원짜리 지금 받으러 갔거든. 아침에 500만 원 아침에 받으러 갔어. 이게 어떻게 된 줄 알아? 지 사촌형,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지 사촌형이 지난달에 결혼기념일에 첫 결혼기념일. 지가 보험을 받아놓고 그런 거 하나도 메모도 안 해놓고. 그 내가 전화하는 거야. 야, 오늘 네 형이 오늘 첫 결혼기념일이야. 너 연락해봤니? 안 했다는 거야. 이건 뭔 짓이야, 그게. 내가 이제. 나도 축의금 주고, 너도 축의금 주고. 오늘 직원 다 줬는데, 돈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번 돈인데, 거기가 더 돈 다 줬는데, 등신아, 이 돈을 썩혀.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연락해. 전화했잖아? 톡했잖아? 그게 어떻게 해? 그걸, 네가 어떻게 그걸 챙겨줬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기억을 했어? 뭐 했어? 아니, 형, 뭐, 당연히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또, 나 닮아가지고 입이 또 한 발 하거든. 응? 그래서 어떻게, 한비야, 시간 내서 한번 형 집에 놀러, 이제 집들이 안 돼. 그거 연락했으면 집들이 아닌지 지랄인지 어떻게 알아? 어? 이번에 뭐 집 옮겨도 뭐, 집 되는데 한번 와. 그렇지 않아도 보험에 대해서 상의할 것도 있어. 이게. 가보니까 애기 뵀잖아. 그러니까 퇴업금 상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 큰아빠가 이런 거 다 책임을 딱 하니까 어떻게 돼? 지 큰아빠 회사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야. 그 큰아빠도 자기가 회사에 있는 일인데, 뭘 일을 처리해줘야 자기 모르니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한비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런 거 할 새가 없으니까, 이거, 큰아빠 이런 거는 네가 한번 알아서, 아마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 했어.
그것이 영을, 근데 일반법 엄청 까다롭거든. 이 아파트 화재보험을 가져온 거거든. 응? 아파트 화재보험 아파트 이 큰 물건들은 전 취급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이 사람들 나한테 준다고 해도 못 가져와, 이게. 응?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열에 해보니까 다 째가 빠지게 해줬는데 그 입주민하고 뭐가 회장인가 뭐가 통해가지고 거기서 한다라고 하는 겨. 보험료도 또 얘보다 또 100만 원 이상이 싸고. 그러면 배운다 생각하고 이런 걸 따로 언제 우리가 배울 수가 없으니까 배운다 생각하고 물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전체적으로 딱 파니까 설계사가 엉터리로 설계한 거야. 엉터리로. 전에 취급자 그것도 그놈도 엉터리로 설계한 거야. 그래야 내가 뭐 영문구득이라든지 이런 거에다 쫙 이제 새로운 지식을 넣어줘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열심히 막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는 거거든. 그게 이 관리야. 관리. 어떤 평상시에 안 나타나다가도 이것을 작업을 쭉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뭐가 탁 튀어나와요. 그럼 그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쭉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DB도 마찬가지야. 다 없애버려 딱 해가지고 라인을 쭉 잡아서 가고. 그러니까 뭐 쭉 가다 계속 가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 이게. 쭉 가다 보면 또 그 라인 생기고.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터치일자에 관리하고 하면 또 튀어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영업이 안착이 딱 되는 거거든요. 올해가 참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이 중요하니까 내가 다음 주에 검열할 거야. 다음 주에 본인은 600개가 들어와 있어야 돼. 아무리 붙어도 600개가 됐어. 나이대로 들어와 있어야 돼, 나이대로. 590개죠, 왜 600개? 그런가? 그럼 590개가 들어야 되고 400개가 들어있어야 돼. 아니 핸드폰에 있는 거를 넣어봐. 주민번호 넣으라고 그런 소리도 아니잖아. 그지? 넣어봐. 그리고 터치 일자를 600명을 1일날로 다음 600개가 1일날 다 뜨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배분을 해. 1일부터 10일까지 쭉 배분을 해. 그렇게 입력을 해. 내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확인할 건 그렇게 해요. 내가 앙케이트 조사한다라고 했잖아요. 앙케이트 조사하는 것을 어디 가서 이 엄동설 안에 가게 문 열으면서 앙케이트 조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영업은 안 되는 거야. 껌 돌리면서 뭐 그런 영업은 하우스 다니면서 앙케이트 조사를 다닐 거야?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아는 이 선수들한테 가서 야, 내가 오는데 내가 그 카톡에다도 할 수 있게끔 내가 해놓을 거거든. 그거 다. 하나 딱, 야, 나 이번에 이거 앙케이트 조사에도 뭐 하나 있어. 터치 해가지고 좀 줘봐. 이렇게. 그래서, 아유,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 하면 버려.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다가 긁어모은 590개면 90개는 남어. 500개는 사라지고. 필요 없거든. 그럼 난 인간성을 아는 거야, 이제. 인간성.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를 가지고 이제 숫자를 다시 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십시다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선생님, 박흥룡님 그때 손해보상사님 박흥룡 누구야? 보험금 선고가 어제 얘기했던 거요? 손해보상사님 전화번호를 넣어드렸었는데 저한테? 네. 아니,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넣어줬어도 만난다고 할 때 연락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왜 그러다가 3일날 포항